김복동 장학금 전달식을 1383차 수요시에 앞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달식 사회를 맡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이면서 김복동 할머니 시민장례위원회 상임장례위원장을 맡았던 마리몬드 유롱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의기억연대와 김복동의 희망, 그리고 여성인권운동가 김복동 시민장 장례위원회는 김복동 할머니께서 살아생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뜻에 따라 조의금 중 장례비를 치르고 남은 돈을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곳에 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1차의 나눔 기부로 지난 3월 3일 여성, 인권, 평화, 노동, 통일단체 11곳에 총 2,200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2차 나눔 기부로 여성, 인권, 평화, 노동, 통일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대학생 자녀들을 장학생으로 선정하고 각 200만 원씩 김복동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정된 장학생들과 그 부모님들을 모시고 장학금을 직접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동안의 모집 및 선정 과정 등 경과 보고를 권미경 김복동 시민장례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셨던 연세의료원 노동조합 권미경 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초대받은 연세의료원 노동조합 위원장 권미경입니다.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대상은 여성, 인권, 평화, 노동, 통일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대학생 자녀입니다. 그리고 선발 기준은 부모의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고 김복동의 뜻을 이어갈 의지와 열정을 가진 대학생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장학 금액은 대학생 1인당 200만 원입니다. 선발 과정은 2019년 2월 7일 장학생 모집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18일 오후 6시 신청 마감을 했는데요. 총 27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 장학생 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 김복동의 희망 재원에서 5인의 장학금 1천만 원을 추가 증액하기로 하고 최종 15인을 선정하였습니다. 4월 4일 목요일 김복동의 희망 운영위원회의에서 논의하여 나머지 10인의 지원 상황에 대한 검토를 하였고 장상우 김복동의 희망 공동대표의 지정 기부가 있었습니다. 김복동의 희망이 지원하는 학생으로 10명 추가 선정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서울, 경상도, 경기도, 강원도 등 전국적으로 노동, 여성, 평화, 통일, 문화예술, 농민 등 활동가 자녀 총 25명이 선정되었고 각각 200만 원씩 총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복동 장학생 선정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세봉, 강승현, 구사나, 김소영, 김희정, 김희연, 노을, 박사나, 박소연, 강채현, 석정무, 소진희, 안다은, 우영서, 이승원, 이주영, 이찬슬, 전수빈, 정윤지, 정철순, 최하은, 태혜밀, 한지수, 한찬희, 허성진 총 25명입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과보고를 진행해주신 권미경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명받으신 학생들과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다 못 올라가지. 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한꺼번에. 무대가 좁은 관계로 조금만 밀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네. 네, 다 올라오셨으면 이어서 장학증서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학업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총 13명의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상은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이사장님과 김복동의 희망 기론옥 명예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기론옥 명예회장님. 네, 장학 증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산하 학생 나와주시겠습니까? 장학 증서 한번 보이게 보여주시죠. 네, 할머니께서 들고 계시는 동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인권과 평화, 통일 분야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 살며 김복동 할머니의 희망을 실천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활동가의 자녀들이 부모의 활동을 존경하고 지지하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으로 귀하를 김복동 장학생으로 선정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이후 김복동 장학생으로서 나는 희망을 잡고 살아, 나를 따라 라고 하셨던 김복동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며 한국 사회에 희망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4월 17일 김복동의 희망 명예회장 길원옥, 일본군 속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윤미향 드림. 네, 감사합니다. 앞에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김소영 학생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김소영,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한번.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이정 학생. 네. 김이정 학생은 어머니께서 같이 나오셨습니다. 같이 시작해주시죠. 네. 장학증서 김이정,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석정무 학생. 네, 장학증서 석정무,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에 한 번만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안다은 학생. 장학증서 안다은,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에 한번 봐주세요. 네. 네, 다음 우현서 학생. 우현서 학생은 어머니이신 장은희님께서 대신 수상해 주시겠습니다. 장학증서 우현서,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이승원 학생. 예, 어머니이신 이순미님께서 대신 수상해 주시겠습니다. 장학증서 이승원,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수빈 학생. 전수빈 학생도 어머니이신 류은숙님께서 대신 수상해 주시겠습니다. 장학증서 전수빈,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정철순 학생.
정철순 학생은 아버님이신 정종훈님께서 대신 수상해 주겠습니다. 장학증서 정철순,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최하은 학생. 장학증서 최하은,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태혜밀 학생. 태혜밀 학생은 어머님이신 윤종희님께서 대신 수상해 주시겠습니다. 장학증서 태혜밀,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에 한번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지수 학생 나와주세요. 네. 장학증서 한지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단체로 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학생들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학증서 다 들어주세요. 네,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김복동의 희망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김복동의 희망.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부산 학생부터 소감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학생. 하면 더 주실래요? 네. 부산 학생.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라고 합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소감으로 해야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김복동 할머님 노제 때 생각이 나서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을 짧게 나누고 싶어요. 그날 노제 하던 새벽에 아버지께서 이런 분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꼭 잘 보내드려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노제에 참석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김복동 할머님 같은 분이 어떤 분이고 할머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잘 보내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이시자 또 역사와 시대의 증언자이시자 인권 평화 운동가로 한평생을 살아오시고 우리 후대들에게는 삶의 지표이자 선생님이 되셨던 이 김복동 할머님의 삶을 평생 가슴에 품고 그 뜻을 이어받들어 가는 것이 할머님의 마지막 길을 잘 보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오늘 이렇게 값 있는 자리, 가치 있는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 삶을 할머님의 뜻에 따라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소영 학생.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제 꿈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이 공간에 다시 와서 장학금을 받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의미 있는 장학금을 받게 되어서 너무 떨리고 벅차고 이 영광을 할머님들에게 다음은 김유경 학생.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김복동 장학금을 받게 된 김이정입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서 김복동 할머니의 이름으로 이런 의미 있는 장학금을 받게 된 게 정말 영광이고 감사한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김복동 장학금을 이렇게 많은 분 앞에서 받았다는 사실은 김복동 할머니가 생전에 계속 이으려고 했던 그 정신을 저도 이으라는 책임감을 부여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복동 할머니 외에 다른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였던
운동가이신 할머니들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이 계속 걸어오셨던 평화와 인권을 위해 행동했던 그거를 저도 계속 기억하고 행동하는 20대 지성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석정무 학생.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석정무라고 하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는 게 처음이라서 굉장히 떨립니다. 일단 이 장학금을 제가 받게 된 건 제가 잘해서 받게 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학금이 기회가 되어서 조금 더 그런 과거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안다은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김복동 장학금을 받게 된 성공에 대해 재학 중인 안다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사실 부산 사람이라는 말은 사실 변명이기도 한데 옆에 있는 광화문에서 하는 집회는 많이 와봤으면서 수요 집회는 이번이 두 번째인 게 정말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머니의 생신에 이렇게 화창하고 따뜻한 날이라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하늘도 같이 축복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장학금의 이름이 김복동 희망 장학금인 것처럼 저 또한 김복동 할머니 분의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연수 학생은 어머니이신 장훈이님께서 대신 소감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김복동 장학생 우연서 학생의 엄마 장은이라고 합니다. 현서가 이 자리에 꼭 오고 싶어 했는데 오늘 시험이 있는 관계로 참석을 못했고요. 본인은 이제 엄마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지지하고 엄마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실제로 존경까지는 안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부모님의 삶을 돌아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복동 할머니가 돼버린 이제 현서에게는 할머니가 돼버린 그런 존경스러운 인물로 자리 잡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제가 가장 큰 수혜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 꽃다발까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수원 학생의 어머니이신 이수미님께서 소감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선 김복동 할머님의 고인의 뜻을 따라서 후대 걱정하셔서 이렇게 저희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군 인권에 대해서 지금 활동가이며 군 피해 상해자 모임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1년에 8,000명에서 1만 명 정도가 부상, 각종 질환으로 군복무 부적응 심사대에 올라서 사회 부적응자로 난리 찍어서 지금 현재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군은 아직도 일제 잔재들이 백선엽 같은 장군님들이 아직도 후에서 뒤에서 조종을 하며 일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일한 곳이 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 잔재들, 군 일제 잔재들 또 적폐 잔재들이 지금 군에서 내부에서는 철통같이 막고 있어서 각종 피해 사건 사고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우리 어머님들께서 내 자식, 내 조카, 내 친척 아이들이 군대 간다 하면 저희 군피해 치유센터 아니 군피해 상해자 모임 센터에 한번 전화도 한번 주시고 돈도 한번 받으시고 또 10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음 기회에 저희가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있을 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복동 할머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수빈 학생의 어머니이신 류은숙님께서 소감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지금 학업 중이어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저는 서울여성회라고 하는 여성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류은숙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6살, 7살 때 이 수요시에 참여하면 할머님들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돼서 자신의 꿈을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머님의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나누고 이번에 장학금을 선정받으면서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정말 자격이 있나 이런 민망한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양심과 정의를 지키고 할머님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김복동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서 함께 행동하고 실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철순 학생의 아버님이신 정종훈님께서 소감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부쩍 감사드리고요. 저희 아버님이 27년생이세요. 지금 살아계신데, 그래서 김복동 할머니보다 한 살 적으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할머니인데 저는 그냥 엄마 아버지, 지금도 저는 엄마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저는 들 때마다 할머니보다는 엄마 아버지가 더 저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아버지를 봤다고 아마 수원역에서 집회하는 걸 보고 그때는 창피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버지가 하는 일을 많이 존중해주고 자기가 직접 일을 하진 못하지만 나름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직장을 선택을 해서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무척 고맙고요. 오늘 또 김복동 할머니 5년 전에 수원에 오셔서 평화비 제막하실 때 오시고 또 기론학 할머니 오시고 또 돌아가신 안윤수 할머니하고 함께 했던 시간들이 이 자리에 올라오니까 막 떠오르네요.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평화의 길, 통일의 길 열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하은 학생 소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최하은이고요. 제가 디자인과 학생인데 요즘 국문학과 수업을 들어요. 이번 주에는 제약날이라는 희곡을 배웠는데 그게 아마 채만식이 있었나? 근데 이게 3대에 대한, 집안 3대에 대한 얘기인데 뭐 할아버지는 동학 접주고 아버지는 만세운동하다가 만주가고 아들은 사회주의 하는 그런 집안 얘기인데 이제 마지막에는 그리스의 프로메테우스 신화에 빗대서 이렇게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프로메테우스의 마음이다 라고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프로메테우스가 되게 한참 모자란 것 같고 이렇게 오늘 프로메테우스에게 받은 불씨를 다른 인간들에게 전달하는 한 명의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혜미 학생의 어머님이신 윤종희님께서 소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혜민이가 학교에 수업이 있어서요. 오기로부터 제가 이제 왔는데 저는 기륭전자분의 조합원입니다. 근데 오늘 사실 이 상을 저희가 신청을 하면서 정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정말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도 사실은 많이 민망하고 그랬는데 저희에게 남겨진 숙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 밝히지 못한 진실과 이게 사죄, 제대로 올고전 사죄와 배상 이것이 저희에게 남겨진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받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인 것 같고 그 몫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지수 학생 소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인천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지수입니다. 저는 현재 진보대학생 넷이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며 지내고 있고요. 제가 수요 집회를 다니면서 김복동 할머님을 뵙고 인사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 더욱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 기억 속에 김복동 할머님은 용기 있고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혼자만을 위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세상을 위해 걸어오신 김복동 할머님의 걸음에 저도 함께 발맞춰 걸어 나가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날을 위해서 함께 활동하고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셨던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의 자녀로서 겪어야 했던 경험들과 감정들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장학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학생으로서의 학업에도 매진하며 우리 사회의 희망을 만드는 일에 열심인 모습에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축하해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여성인권평화운동가 김복동 장학금 전달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셔야 될 것 같아. 가시자고. 똑똑해요. 저는 여기 사무총장님이랑 안녕하세요. 이어서 사회를 보겠습니다. 2019년 4월 17일 1383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 오늘의 주관 단체는 한국 여성의 전화입니다. 조금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한다라는 게 그 사람들의 자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복동 장학금이 활동하시는 활동가에게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에게 정말 큰 정말 폭발력 있는 희망이 될 거라는 거 정말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 시간에 한국 여성의 전화가 주간단체로 수요 시위를 이어갈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 자리에 저도 설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주간단체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는 1983년에 개소하였습니다. 폭력 없는 세상,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한국 사회 최초로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상담을 도입하였고 쉼터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주 여성 문제 등 여성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폭력으로부터 여성 인권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25개 지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성의 전화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주간단체로 준비한 첫 시작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그 여성의 전화에서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 고맙습니다. 10년 후에 이 장학금 도전하겠습니다. 저는 여성의 전화에서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 현재 수강생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저희의 첫 시작은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을 열심히 받고 있는 그 교육생들의 바위처럼 내 마음을 담아서 율동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웃고 계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워하시면서도 잘 재밌게 하시는 거 보셨죠? 저희 오늘 주간단체 외에도 여기 오신 참가단체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소개시켜드릴게요. 연세의료노조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대에 있는 원당 초등학교에서도 오셨어요. 그리고 국민대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 세움 분들 오셨고요. 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활동 그 중심에 서서 활동하고 계신 인권운동가 분들입니다. 햇살 사회복지회 분들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교 바르면 수녀회에서도 오셨고요. 마리몬드 오셨습니다. 현대위에 제가 이거 그거 어디서 띄어있어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대위와 안산지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주가 경상도 상주인가 싶어요. 상주중학교에서 오셨고요. 그리고 진안에 있는 일항학교에서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평화비 작가이신 김석영 작가, 김은성 작가님 오셨고요. 이리 북초등학교 6학년 많이 왔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평화나비 네트워크에서 오셨습니다. 저희 그 성폭력 상담과 양성과정 듣고 계신 분들 있고 가정폭력 상담과 양성과정 듣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지금처럼 당당하게 성폭력 전문 상담 교육 수강생분들의 무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민망해 하시는 거 보이시죠? 저희 공부하고 있는 수강생분들한테 박수 한 번만 더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까 장학금 수여식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1월 오늘 생신 김복동
뭐라고 할까 할머니이시지만 우리한테 여성인권 뭐 평화를 위한 어떤 운동가로서 길을 열어주신 분의 생신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떡을 조금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집회가 끝나면 시위가 끝나면 꼭 이렇게 생일떡 하나씩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그 자유발언 시간이에요. 세 분이 지금 현재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1위 북초등학교 6학년 김서현. 아, 놀랐습니다. 1위는 그 전라도에 있는 그 1위인가요? 맞나요? 네. 차 제절해가지고 왔을 것 같은데. 자,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김서현 학생 올라오세요. 어디까지 갔어? 너무 뒤로 갔다. 일본군 위안부란 일본이 침략 전쟁을 일으킨 이후 일본군과 일본 정부에 의해 전쟁터로 강제 동원되어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여성을 말합니다. 김박순 할머니를 포함한 많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이런 끔찍한 사건에 대한 증언을 꾸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직까지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분들께 진정성 있는 사과할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저희가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안부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단순한 보상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피해자의 할머님들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와 같은 꽃다운 나이에 일본의 계략에 속아 가족과 떨어져 임금과 성폭행을 당했으니 그 고통은 얼마나 클까요? 이름 모를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병에 걸려도 쉴 수 없었고 조선어도 쓸 수 없었으며 일본까지 일본어로 바뀌어 불렸습니다. 그리고 일본 침략 전쟁의 양상이 패배 쪽으로 기울자 위안부 피해자들은 현지에서 학살당하거나 버려져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고 심지어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피해자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사과 한마디 없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일본의 큰 오해입니다. 둘째, 일본 정부와 전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만하는 겉보기식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015년 전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통과시키면서 보상금 10억 엔을 받았습니다. 이 합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이 배상을 한 것이 아니라 보상을 한 거라는 점입니다. 배상은 법적으로 잘못된 데를 명분화시키는 것이지만 보상은 위로금처럼 선심을 쓰는 의미일 뿐입니다. 결국 전 박근혜 정부는 일본이 제시한 보상금 10억 엔을 받고 더 이상 일본 정부의 만행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법적인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심지어 이 합의문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제로 동원된 것이라고 인정을 한 부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일본의 아베 총리는 위안부는 전쟁 범죄가 아니다, 강제 연행된 증거가 없다며 공직석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없긴 어디에 없습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과 할머니들 자체가 바로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마땅히 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 배상을 받아야 하니 일본이 과거의 악행을 인정하고 후손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 박영신 할머니께서는 나는 가정의 행복도 자식을 낳아 기른 어머니의 기쁨도 모르고 살았다라는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박영신 할머니와 같은 여러 소녀의 꿈을 한순간에 짓밟았던 일본은 과거의 만행을 하루빨리 인정하고 피해자분들께 사과해야 합니다. 이에 저희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분들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학생이 해준 이 발언의 근거로 구호 하나만 해볼까요?
아까 그 김서연 학생이 어린이가 그렇게 얘기해서 배상. 제가 앞에다 얘기할 테니까 끝에 법적 배상하라 요것만 2번 더 외쳐주세요. 일본은 전쟁 범죄를 인정하고 법적 배상하라. 네, 고맙습니다. 자유발언 2번째 가겠습니다. 국민대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 세움의 박서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세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서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발언을 시작하기 앞서 저 일본 대사가 들을 수 있도록 크게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제가 얘기한 거를 한 번만 따라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전쟁범죄 인정하라! 전쟁범죄 인정하라! 일본 정부 사죄하라! 일본 정부 사죄하라! 네, 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바라며 제가 다니는 국민대학교에서 소녀상 건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인 만큼 일제 식민의 아픈 역사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기 위해서 새학기부터 바삐 움직였던 것 같은데요. 지난 1년 학생들의 힘으로 소녀상 건립 모금이 모아지고 우리 학교 예술대 학생이 직접 제작한 국민대 소녀상을 학내에 건립하고자 3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서명운동과 사진전, 피켓팅, 나비 메시지 달기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3,800명이 넘는 학우들이 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2번 다시 이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국민대 학생들의 뜨거운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국민대학교 소녀상 건립을 추진한 지 1년을 맞이하여 우리 학생들의 가장 큰 결실이었던 소녀상을 공개 전시하는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본부는 행사 하루 전날에 전시물 관련 규정을 통보했고 규정에는 철거 대집행과 전시물 관련한 규정을 어기는 학생의 명단을 만들어 제재하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수차례 협의를 제안했을 때는 묵묵부답이었던 학교 본부가 누가 어떤 과정으로 만든지도 모르고 다분히 소녀상을 표적으로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규정을 시행하는 날이 올해 100주년을 맞이했던 3월 1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소녀상을 건립 전까지 학내 동아리방에 보관하는 것도 가로막혔습니다. 총장님을 비롯하여 부총장님, 처장님들한테 3,8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서명안을 전달하고자 하였지만 이 또한 가로막히고야 말았습니다. 저희 세움은 이제 1년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우리 할머님이 쌓아오신 28년을 생각하면 더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는 마음뿐입니다. 국민대학교 평화의 소녀상 뿐만 아니라 부산시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두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가로막혀서도 가로막힐 수도 없는 길,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할머님들의 삶과 용기를 생각하며 잊지 않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대 세움 활동가분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 싸움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소녀상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저희 큰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두 학생을 같이 모시겠습니다. 황현경, 윤혜담 원당초등학교에서 오셨습니다. 저렇게 차이가 나. 맞아. 안녕하세요. 저는 원당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황현경입니다. 저는 오늘 일본 정부에게 차지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우리나라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 꿈 많은 어린 소녀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 병사들이 겪은 전쟁보다 더욱 끔찍한 성노예를 살게 했습니다.
이것은 전쟁 범죄이며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적 상처입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 정부에서는 이 역사적 사실을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녀상을 철거하려고 요구까지 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하루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위안부 할머님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것을 간곡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원당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윤혜담입니다. 전 일본 정부에게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학교에서 인권은 인간으로서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배웠습니다. 군인이건 소녀이건 상관없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 할머니들의 인권을 짓밟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소녀였던 우리 할머니들을 일본군 성노예로 데려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일본이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할머니들을 외면하는 동안 할머니들은 한 분씩 한 분씩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죄해야 합니다. 돈으로 하는 사과가 아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할머니들께 사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죄를 부정하지 말고 사과하십시오. 이제는 나비가 되어 하늘로 날아가신 우리 할머니들이 이제라도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죄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발언입니다. 임철희 님이시고요. 현재 여성의 전화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제가 아까 율동을 여기 신나게 하고 올라와서. 네. 저는 이제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온 임철희라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이 수요 집회 첫 참석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집회를 모르거나 일본에 벌인 잔인한 성노예 문제를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었지만 부끄럽게도 저는 이곳에 올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 깊은 슬픔을 직면할 용기가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학창시절 고등학교에서 일제강점기 역사를 배우면서 막연하게나마 정신대 위안부라는 단어들을 배웠고 어린 저에게는 나라 잃은 한 개인, 특히 여성의 삶이 얼마나 처참해지는지에 대한 것들이었고 그것은 우리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저와는 큰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수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전쟁 속 여성들에 대한 성착취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환학녀라는 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병자호란 직후 청나라로 끌려갔다 돌아온 여성들을 환학녀라고 불렀고 그녀들이 겪은 고통보다는 당대에는 훼손된 여성성만이 상징처럼 여겨졌고 세대가 더해갈수록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녀들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세상을 너무 당연하게 살아왔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수용할 때,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숨기고 참아야 할 때, 우리는 점점 작아지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세상은 이제 점차 변하고 있고 여성의 인권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아주 운이 좋은 시기에 저는 살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 엄청난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많은 분들께 용기 내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이 수요 집회가 여성 인권 성장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죄로 피해를 입었지만 여성 인권 운동가이신 많은 분들께서 내어주신 용기로 우리의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변화된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나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김복동 장학생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 활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주신 데 대해서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존경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여기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두는 평화 활동가, 인권 활동가 맞죠? 네. 우리 모두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들과 함께 가는 인권운동가이고 평화운동가이고 우리 기로녹 이 큰 운동가, 큰 활동가 여기 앉아 계신데 모두 우리 기로녹 할머니를 향해서 사랑과 격려와 지지, 희망의 박수와 함성 좀 부탁드릴까요? 아니야. 그리고 특별히 제가 오늘 이렇게 마이크를 잡은 것은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꽃다발을 또 특별히 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평택에 햇살 사회복지회라고 있어요. 과거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여전히 여성의 삶을, 인권을 유린하고 여성의 몸을 성상품화하고 성착취하고 그것을 국익의 명분으로 또 다른 한편 우리 사회의 가부장제적인 그런 어떤 범죄로 피해자들의 여성들의 삶을 한편 유린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는 여전히 그 여성들을 향해서 함께 손을 내밀거나 지지하거나 그분들의 목소리를 위두유하지 못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기로녹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와 이 멋진 언니들이 함께 손을 잡기 시작했어요. 우리 기로녹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 또 다른 할머니들이 평택으로 가서 어버이날 행사 때 서로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기도 했고요. 어느 누구도 어버이날이라고 위로하거나 격려하지 못했지만 서로 피해자들끼리, 생존자들끼리 그렇게 함께 손잡으며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아팠니, 우리가 힘을 내자,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꿔나가자, 그렇게 그동안 함께 손을 잡고 왔어요. 근데 드디어 우리 사회도 이제 그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 미군 위안부 생존자들, 그분들을 향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분들도 우리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피해자다. 한국 사회가 그 삶을 그렇게 만들었던, 인권 침해를 일으켰던 그런 사회 구성원이었고, 이제라도 그분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그분들이 제대로 사람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한국 사회를 만들어보자 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위드유가 많이 퍼지지 못했어요. 그런 현장에서 그분들이 목소리를 낸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멋진 인권운동가들에게, 그 멋진 언니들에게 지지와 성원과 또 그분들이 앞으로 싸워나갈 이 세상에 우리가 든든한 동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옆에 햇살 언니들 와 계십니다. 우리 햇살 언니들 앞에 좀 나오시겠어요? 여러분 더 큰 한 손이 필요합니다. 과거 잘못됐던 우리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이제는 제대로 인권과 평화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햇살에서 오신 새 언니, 그리고 우수도 원장님들 옆에 서주세요. 그 언니들과 함께 든든하게 손잡고 나가주신 우리 우수도 대표님께 꽃다발을 우리 기로녹 할머니께서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꽃다발을 함께 드리는 마음으로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할머니 성큼성큼 걸어서 평택으로 갔던 날이 어저께 같은데 이렇게 휠체어에 앉으셔서 꽃다발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니들 힘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외쳐볼까요?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권이 올바르게 실현되는 한국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한국 국회는 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을 즉각 제정하라.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김숙자 할머니는 로이터 통신하고도 인터뷰하신 그런 할머니신데 할머니께서 한 말씀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고요. 우리 김복동 형님 뒤를 이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성명서 낭독이 있는데요. 그 박수현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 받고 계시는 분께서 저희들이 많이 논의해서 만들어낸 그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너무 많은 분들이 성명서에 가까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게 된 것이 굉장히 영광이고요. 그러면 제 1383차 일본군 속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 성명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83번째 수요시가 열렸습니다. 오늘도 함께하기 위한 말하기의 시간입니다.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일본군 속노예제 피해 생존자의 말하기를 시작했을 때 선생님은 내가 이렇게 많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말하기를 시작하고 그제야 일본 정부에 의해 전시 일본군의 성노예로 착취당한 나가 240명 그리고 수십만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개인의 경험으로 축소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성들은 자신의 입을 막으려는 손을 꺾으며 미투를 외칩니다. 생존자들은 김학순 선생님께서 그러하셨듯 내가 너이고 네가 나임을 말함으로써 성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수요 시위가 일본을 비롯한 국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전시 성폭력에 대한 투쟁인 것처럼 버닝썬 사건, 안희정 성폭력 사건, 김항희 등에 대한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우리의 투쟁은 모두 여성을 도구화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여성 혐오적 사회적 조건들, 구조들에 대한 투쟁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생존자들의 매일이 그러하듯 2019년 또한 여성들에게 있어 필사적인 투쟁의 시기입니다. 꿈꿔왔던 세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여성들을 목도하는 중이나 동시에 강한 저항 또한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로 환희를 이끌어냈던 지난주 김학의 전 차관은 자신의 명백한 성폭력 행위를 부인하며 피해자를 무고죄로 몰았습니다. 일본의 국가적 성노예 착취는 근거 없는 중상이다. 강제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자신의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의 행태와 진부하리만큼 같은 모습입니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가해자들의 대응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남성 중심적 문화는 언뜻 견고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세대를 넘는 긴 싸움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1월 돌아가신 김복돈 선생님의 생신이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일본군 속노예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쟁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고 제1조선학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힘쓰시는 등 자신의 말하기로서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희망을 잡고 살아. 내 뒤를 따라. 29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 생존자들이 이 자리에서 한결같이 외쳤던 일본의 공식적 사죄와 배상을 이루어내지 못한 채 떠나보내야 했던 219명의 빚들이 있습니다. 회피와 부인으로 일관해온 일본 정부로 인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에 불과했던 2015 한일 합의 이후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조차도 해야만 할 대답을 제대로 내어놓지 않고 있음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당신들이 앞서 걸어간 위대한 길 위에 수많은 여성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잡고 그 뒤를 따라 피해 생존자들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절대 뒷걸음질 치지 않고 전 세계적 연대의 힘으로 제1383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 참가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제가 요구안을 읽을 텐데요. 그러면 아까 했듯이 맺은 말을 3번씩 반복해서 구호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고 올바르게 배상하라. 하나, 양국 정부는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피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을 신속히 추진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왜곡된 역사 교육을 바로잡아라. 2019년 4월 17일 제1383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 참가자 및 한국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생 일동. 감사합니다.
네, 1383차 정기 수요 시위는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잊지 않고 수요 시위 계속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꼭 올 때 한 사람 한 사람 더 손에 손을 엮어서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그 생신떡 꼭 잊지 말고 챙겨가시고요. 앞쪽으로 나와서 챙겨드시고, 저 뒤에 서명하는 쪽에 가시면은 생신떡이 있으니까 같이 나눠서 기억을 꾹꾹 눌러 담으면서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깔개는 한 군데로 좀 모아주십시오. 성명서 등은 가지고 가시고요. 깔개는 앞으로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